네, 이제 총선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오늘 밤 그리고 내일은 한국 보수 정당의 앞날에 굉장히 중요한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두 사람 때문입니다. 이 거취, 유승민 의원, 윤상현 의원, 이 두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까요? 지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한구 새누리당 공천관리위원장 기자들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영상은요, 오후 3시 넘어서 기자들이 질문이 계속 들어가는 때입니다. 핵심은 유승민이었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을까요? 말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를 보고 그냥 판단을 내리겠죠. 아우, 이제 윤부에서 오늘 뭐 윤상현 지역구 이런 데는 또 심사가 좀 들어갔나요? 아까 발표한 거는 다 적어져요. 뭐 순서로가 있다가 다 얘기할 텐데 오늘 대구 지역이나 이런 데는 한 몇 시쯤 이렇게 좀 나올? 지금은 전망을 못 해요. 자, 이따 발표할 텐데, 자, 천선일 차장. 네. 오늘 좀 늦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어요.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그냥 툭하면 갑자기 기자실에 내려와서 몇 분 후에 발표한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감을 못 잡겠는데 일단 오전에 추가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러니까 말을 해놓고 갔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톱10 시간인 6시 때가 될지 또는 아주 밤 늦은 10시 이후가 될지 지금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상황인데 아까 해놓고 간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오늘 중으로는 발표가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막에 보시듯이요. 당 정체성이란 말을 거론했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오전에 3대 기준이랄까 앞으로 있을 중요한 공천 결정의 3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품위, 정체성, 그리고 얼마나 편한 지역에 오래 있었냐인데요. 직접 위원장 얘기 듣겠습니다. 오늘 내일은 중요한 결정들을 과감하게 내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데가 특히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거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렇게 쉽게 결정할 수 없었던 데입니다. 상당한 정도의 갈등이나 충돌은 있을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에 적합하지 않는 사람은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심하게 적합하지 않은 행동들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오늘 좀 결정해야 될 것 중에는 당 정체성과 관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시 될 것이다. 상대적으로 편한 지역에서 오랫동안 다선 의원의 혜택을 즐길 수 있었던 분들은 정밀하게 조사를 해야 되겠다. 자, 지금 이제 새누리당의 이름은 혁신입니다라는 배경이 보이는 가운데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얘기했습니다. 정체성 얘기를 유독 얘기 많이 해요. 갈등도 얘기했습니다. 천 차장, 유승민 의원을 두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천 결과에 굉장히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윤상현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유승민 전 원내대표죠. 과연 어떻게 당의 원칙과 당의 원칙과 반대되는 얘기를 했는지 한번 보면요. 네. 모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지만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은 1호 공약으로 증세 없는 복지를 얘기를 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국회에서 대놓고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증세를 안 하면 복지를 동결하든지 복지를 더하려면 세금을 올린다고 솔직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의 눈밖에 났고 결국 원내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거든요. 이걸 두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당의 정체성과 위반되는 행위, 발언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심규선 대기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예. 당 정체성에 위반되느냐. 이건 뭐 결국 공천관리위원회가 책임지고 결정을 내리고 국민들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치라는 것이 네. 그다음에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저는 만약에 네. 유승민 의원을 만약에 탈락시킨다라고 네. 한다면 네. 그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말입니다. 네. 지금 얘기가 나온 것처럼 네. 당 정체성 운운하는데 네. 사실은 복지는 필요하다. 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 차이를 얘기했던 의견 충돌 부분이지 네.
복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문제 삼는다면 그것이 문제되는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네. 대통령하고 의견이 충돌됐기 때문에 문제라는 부분 아니에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공당이 무슨 뭐 저기 그 공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의 심기 공천을 하는 것에 불과하다. 네. 그런 면에서는 절대는 제가 볼 땐 반대고 네. 또 하나는 지금 그걸 윤상현하고 엮어가지고 무슨 뭐 네. 파터 비슷하게 여기 윤상현도 그러니까 출마를 안 시킬 때니까 유승민도 자르자 이런 얘기인데 윤상현이 네. 저기 불출마하는 것과 네. 유승민 의원을 탈락시키는 거는 전혀 레벨이 틀린 문제다. 네. 그거를 엮어가지고 두루뭉실 나간다는 것은 네. 그건 잘못이다. 네. 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만약에 지금 저런 결정을 누군가가 내린다고 할 경우에 네. 보이지 않는 손 운운하는데 네. 저는 한번 묻고 싶어요. 이거 현기환 그 수석이 네. 이한구 저기 대표 위원장 만나서 전달한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스스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건지 네. 그런 걸 묻고 싶고 네. 또 이 결정을 할 때 네.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당선될 경우에 네. 그 이후의 후폭풍은 도대체 누가 책임질 건지 네. 그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있는지를 한번 묻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무소속 나왔을 때 이후에 혹시 만약에 배제됐을 때 무소속 당선될 경우에 후폭풍. 결국 이런 지지율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수치가 확연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만 후보는 거기에서 구청장을 지냈기 때문에 구석구석 잘 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에 대구 지역을 찾아서 민심을 한번 크게 끌어올리는 데 역할을 했다고 분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과반 이상의 절대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결과가 객관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런 객관적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공천에서 떨어뜨리네 마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게 공당의 정치가 아니라 심기공천이다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양한 이제 공천관리위원 그리고 최고위원들이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거든요. 과연 윤상현, 유승민 두 사람의 공천 관련해서 어떤 흐름이 있을까요? 계속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브리핑 때문에 결국 유승민 의원 겨냥한 거 아니냐. 그렇게 구체적인 얘기는 나온 적이 없어요. 유승민 의원이 뭐 잘못한 게 많은가 이렇게? 본인은 당원 당규에 위반되는 발언을 안 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다 토론이 되겠죠. 그럼 윤상현 의원 지역 같은 경우도 오늘 내일 중에 발표를 글쎄 거기는 또 다른 문제니까 그건 또 따로 논의를 해봐야지. 그 뭐 윤상현 의원 문제나 이런 거는 지금 최고위원회에서 아직 그 논의하진 않았어요. 그 윤상현 의원 불출마 얘기도 나오는데 아직 뭐 심사 중이기 때문에 no comment.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심규선 대기자께서는 과연 당 정체성이라는 게 진짜 기준인 것이긴 한 거냐. 왜냐하면 대통령 심기에 따른 공천 가능성을 얘기하셨거든요. 자, 천 차장. 네. 당 정체성에 위반되는 혹시 그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는 대통령 공약 비판 이외에 다른 표결이나 발언 가운데 정체성과 어긋난 일 그런 게 좀 있었습니까? 별로 기억이 나는 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네. 사실 오늘 그 관심 지역구 중에 보면 네. 윤상현 의원의 지역구도 있고 네. 또 지금 말씀드렸던 네.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도 있지만 또 하나 또 관심 있는 지역구가 용산입니다. 아, 용산이요? 네, 용산의 진영 의원의 지역구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네. 최근에 일부 여론조사에서 보면 진영 예비 후보가 많이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직 거기가 현재 발표가 되지 경선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단수 후보라든지 이런 게 결정이 안 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네. 과거에 진영 의원도 전 의원도 인수위 부위원장까지 지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굉장히 핵심 측근으로 꼽혔으나 네. 복지부 장관 시절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에 반대하면서 장관직을 던지고 나왔거든요. 네. 그때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사이가 틀어지면서 이번에 사실 뭐 강용석 변호사가 그 지역에 가네 마네 막 이렇게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만약에 진영 의원까지 도매금으로 같이 묶어서 공천을 주지 않는다면 정말 아까 심기선 대기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의 심기를 어긋나는 사람들은 네. 다 바꾸겠다는 것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이제 유승민 의원 말고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일단 당 정체성 관련해서 정말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밤 무언가 가닥이 잡히겠죠. 한국 보수 정당의 정치에 중대한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있죠. 이 세 가지 기준 가운데 하나는 푸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윤상현 의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큰 파문을 일으켰기 때문인데 채널A가 지난주 화요일, 수요일 계속 단독 보도해드렸던 내용입니다. 이 음성 다시 듣고 윤상현 의원 얘기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해. 내가 당에서 가장 먼저 그 속가내라고. 속가내가 공천에 떨어뜨리라고 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전화해. 내일 공략해야 돼. 오케이, 형님. 자, 일단 윤상현 의원은 현재 이 파문이 나온 이후에 인천 지역 자기 선거구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지는 않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찾아가 봤었는데요. 네. 말은 지역구를 다니면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네. 지역구 사무실에도 없다고 얘기를 했고 네. 또 지역구를 다녀보면 윤상현 의원을 봤다는 사람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을 텐데 과연 먼저 그러니까 컷오프라든지 경선 배제가 되기 전에 먼저 본인이 불출마 의사를 밝힐지 여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홍문표 새누리당 공관위원은 이렇게 네. 얘기를 했죠. 윤상현 의원은 정계 은퇴가 답이다. 아, 이번 선거 한번 불출마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정치권을 완전히 떠나라, 은퇴하라. 워낙 수도권 선거가 박빙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네. 수도권 선거를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잘못했다 이렇게 사과하고 끝날 게 아니라 과거를 봐도 이게 한번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고 완전히 네. 은퇴 정도 수준을 밟지 않으면 수도권 선거는 이기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불출마를 떠나서 아예 정계 은퇴까지 선언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과거 시점에 우리가 잘 보지 않았냐. 마치 이제 4년 전 선거 때 당시 민주당이 김용민 후보자 공천했다가 좀 논란 끝에 문제가 된 적이 있잖아요. 자, 그때 했었던 말들 때문인데 그런 파문, 그런 홍역을 다시 치르지 말자는 뜻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때 한명숙 전 대표죠. 민주통합당 대표가 김용민 후보를 공천을 하면서 그 막말이 보도됐는데 저거를 계속해서 끌고 갔지 않습니까? 처음에 중간에 이렇게 바꿔 후보를 교체하거나 이랬으면 불출마를 시켰으면 되는데 계속 오랫동안 끌고 가면서 당의 지지를 다 깎아먹고 또 수도권의 그 선거 구도를 굉장히 불리하게 가져갔기 때문에 이걸 미적거리다가는 전체 선거를 그릇될 수 있다는 판단을 새누리당 내에서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최종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아까 심기선 대기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부 그 눈에 가시처럼 있는 의원들과 교환을 하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큰 오산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새누리당은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김용민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과거의 발언이 뒤늦게 네. 알려져서 그것도 문제가 된 건데 네.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과거도 아니고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부적절한 언급을 함으로써 그것이 파장을 불러온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용민 의원하고 비교하는 것도 물론 적절하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 네. 다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묻고 싶다는 거죠. 자, 과거에 사인이었던 시절에 김용민 후보가 했던 말 때문에 당시 4년 전 잘 기억해 보면요. 김용민 공천 철회하지 않은 것 때문에 한 수도권에서 15석은 민주당이 잃었다는 평가가 다음날 조간신문에 아주 크게 제목에 뽑혔던 거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랬습니다만 현재는 가장 핵심의 권력에 가까이 가 있는 정두원 의원의 발언 때문에 과연 새누리당은 어떤 결정을 할지. 일단 그 중심에 섰던 살생부 파문에 관련됐던 김무성, 김용태, 정두원 세 의원의 일단 공천을 받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경선까지는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두원, 김용태 의원은 단수 후보입니다. 저 지역이 쉽지 않은 선거구군요. 여당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저걸 후보를 바꾼다 해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 아마 현실론이 작용한 것 같고요. 네. 김무성 대표 지역구도 물론 경선 지역으로 꼽히지만 김무성 대표가 무난하게 경선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일단 저 세 사람도 어떻게 공천에서 배제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일단 저 세 사람은 공천은 받게 됐습니다. 자, 일단 그동안 이제 침묵을 지켰던 김무성 대표 어젯밤에 이제 경선에 들어간다는 것으로 공천 배제는 아니다. 기사 회생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이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침묵 시위를 해왔는데요. 오늘 입을 연 김무성 대표 뭐라 그랬을까요? 듣겠습니다.
20대 총선이 정확하게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루하루가 힘들고 고단한 국민들이 많은데 우리 새누리당이 공천 문제에 몰두해서 민생을 잊고 있었던 것이 아닌지 깊이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민생을 최우선하는 노력을 통해서 반드시 총선에서 승리하고 박근혜 정부에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대 개혁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공천 때문에 우리가 민생을 잊었다. 자성의 말을 내놓음으로써 우회적으로 이한국 공천관리위원회가 주도하는 최근의 상황을 좀 질타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침묵 모드로 들어가는 걸까요? 기자들이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런 발언 이후 최고위원회의 이후 상황에서는 또다시 입을 닫았네요. 이랬습니다. 보겠습니다. 오늘 그 회의에서 지금 단수 지역 후보 죄송합니다. 당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 사람한테 모르는데 여기도 공감대가 있는 건가요? 말씀 안 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최고위에서 말씀 안 하십니다. 죄송해요. 자, 뭐 달리 말할 계획이 전혀 없다는 걸 뭐 참모들이 이제 집어주네요. 말할 계획이 전혀 없는 정도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최강의 침묵 모드 같이 보이는 게 그 네. 직전에만 해도 밖에 있는 최고위원 마치고 나오셔서 이런 얘기는 하다부터 했어서 기자들의 길 비켜라 내지는 넘어질 것 같으니까 위험하다 기자들을 향해서라도 얘기를 했었는데 이젠 그런 말까지 안 왔고요. 저거는 의도가 담긴 침묵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본인이 얼마만큼 불편하냐를 드러내는 것도 있지만 네. 지금의 어떤 공관위의 입장 자체가 공관위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침묵으로서 불만을 어떻게 표출하는 어떻게 보면 침묵 시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수준의 침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침묵 시위 측면도 굉장히 강합니다만 제 생각엔요. 사실 할 말이 좀 없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동영 씨 좀 기억하십니까? 자, 상향식 전화 여론조사하자. 그렇게 공천하면 그것이 민주주의의 혁명이 될 것이다. 드라마가 전국에서 퍼질 것이고 현역을 꺾는 예비 후보들 도전자들이 속출할 것이다 했습니다만 결과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감동을 주는 이 경선 이런 것들은 한 개도 지금 찾아볼 길이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공천관리위원회가 저렇게 자신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자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불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전국의 그 많은 선거구에서 내가 생각했던 그런 아름답고 감동을 주는 경선 그런 것 자체가 국민들이 찾아볼 길이 없게 됐기 때문에 그 점에 있어서도 김무성 대표 역시 스스로 반성하는 그런 생각들은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역구 의원 몇 명 그 경선에서 탈락한 건 생겼습니다만 굉장히 소수에 그치고 있습니다. 컷오프 된 사람이 7명에 그쳤는데 그 비율로 따지자면 굉장히 차이가 나서 야당과 비교되는 상황 때문에 자, 오늘 내일 상황에 뭔가 좀 반전의 기회가 생길까요? 국민들은 야당의 경선에 그리고 공천 그 컷오프 국면에 또 주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한국 위원장이 그 세 가지 기준 얘기하면서 그 컷오프의 기준을 얘기했는데 과연 이 공천을 놓고 어떻게 생각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인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 차장. 자, 태권도 금메달리스트였던 문대성 의원이 부산에서 지역구를 인천으로 옮겼잖아요. 근데 공천 결국 받았네요. 네, 공천을 받았습니다. 경선 사실 경쟁자가 이윤성 전 의원인데 이게 경선을 치를 만도 할 법한데 그냥 단수 후보로 결정을 해버렸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문대성 현재 의원이죠. 의원은 과거에 논문 표절 사건으로 탈당을 했다가 다시 복당을 하고 불출마를 선언했다가 다시 다른 지역구로 옮겨서 출마를 선언한 정도로 굉장히 논란을 빚었던 이윤선 전 국회 부의장인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과거에 몸싸움도 하고 난리가 났었는데요. 네. 저기를 꺾고 됐습니다. 물론 이윤선 전 부의장이 친이계이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대성 전 의원은 이 논문 표절 사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내지도 못했고 본인이 불출마까지 선언했는데 다시 불러들여서 출마를 그것도 단수로 줬다는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땐 이건 무슨 기준이야? 라고 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공천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문대성 의원 자막 나옵니다만 내가 운동과 공부를 병행하다 보니 그 논문 표절 시비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고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본인은 억울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논문에서
잘못된 오탈자까지 그대로 자기 논문에다가 썼기 때문에 복사기 상표에 빗댄 자신의 이름을 희화한 그런 별명까지 인구에 회자됐던 그런 경험을 갖고 있을 건 본인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표절 내용이라는 게 자기는 항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도대체 납득하기가 좀 쉽지 않았거든요. 실제 기자들이 이제 4년 전 상황입니다만 논란 끝에 국회에 당선된 문대성 의원을 향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던졌습니다. 4년 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해명하는 모습 보겠습니다. 밀지 마세요. 가만히 있어. 안 됩니다. 말씀하세요. 질문 뭐 있으세요? 저는 제가 아니신가요? 아니고요. 당연하지 박근혜 대표께서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새누리당하고 박근혜 대표에 반하는 행동을 해도 되겠습니까? 앞에 이론적 배경은 인용을 다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황두석 교수님의 논문을 전체 제가 다 카피해서 뒤에다 참고문을 달면 그게 표절 아닙니까?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도저히. 이론적 배경에 글씨 틀린 겁니다. 운동과 그 공부 병행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항상 정확하세요? 이론적 배경은 실험 그 과정하고 결과를 더 중시하지 그 이론적 배경을 다 갖다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네. 저런 대화를 네. 쟁점 이탈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지금 자기의 잘못을 추궁하는 기자들 앞에서 네. 항상 정확하세요? 그럼 어쩌란 말입니까? 내가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운동을 병행하다 보니까 그렇다는데 네. 논문 기준은요. 공부를 하고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별도로 논문 기준 작성이 있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거는 전혀 저기 쟁점 이탈이다. 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네. 너무 당당했네요.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봐보니까. 어쨌건 이제 새누리당에서는 정체성, 품위 그리고 너무 쉬운 곳에서 여러 번 당선된 사람 배제한다. 이런 기준을 만들었습니다만 어쨌건 스스로 현 정치권을 질리고 질려서 다 이상 정치하지 않겠다고 떠났던 문대성 의원을 불러서 인천에 공천시키는 상황 일단 내렸습니다. 그러나 이 논문 표절 시비는 아직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 논란이 처음 일어났을 때에 저 논문을 대필해 준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김태일 동아대 태권도학과 교수인데요. 네. 이분이 오늘 뉴스탑10과 통화를 해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네. 나는 논문 대필하지 않았다. 하지만 누군가가 석박사 논문, 그러니까 문대성 의원의 논문을 말하는 거죠. 거기에 누군가 개입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직접 밝힐 것을 요구하는 그런 통화 내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어쨌건 공천이 됐기 때문에 큰 변수가 없는 한 이 상태로 계속될 건데 그 더불어민주당의 박남춘 의원과 붙게 되는데 여론조사 상황은 뭐 다 오차의 범위 안에 있는 접전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숫자상으로는 약간 앞서 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더 우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긴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새누리당 계속 이제 조동원 홍보본부장 주도로 그 대표실 회의실 뒷배경을 바꾸면서 국민들한테 메시지를 던지고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말했던 때 있었던 배경은 새누리당은 개혁입니다. 혁신입니다 말했고요. 자 새로운 사진이 하나 등장했는데 그 내용 보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더센터 이거 뭐죠? 네, 이제 육아나 출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을 돕는 그런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어서 은행 개수만큼 늘리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네. 여러 가지 보면 나오죠. 계약서 쓰세요. 공약, 청년 독립이라든지 마더센터라든지 가불 개혁 이런 것들을 새누리당이 꼭 반드시 이뤄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계약서 쓰고 맹세해라. 이렇게 이제 공약으로 이제 좀 전환하는 경제 공약 쪽으로 전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앵커께서도 아마 누구 지금 컷오프한 건지 기억나세요? 지금 21명의 컷오프를 시켰습니다. 현역 의원. 네. 누구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컷오프요? 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해찬, 이미경, 정청래 뭐 쭉 있죠. 김현 이런 사람들 네. 생각이 탁 나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어떻습니까? 저한테 퀴즈를 내시는데요. 새누리당이요. 정문원 의원도 오늘 경선에서 떨어진 걸 봤고 안홍준 의원도 떨어지는 게 기억이 나고 또 누가 있을까요? 12명이 되는데 네. 사실 새누리당은 지금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그렇게 감동적인 뭐 컷오프가 감동적일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누구나 납득할 만한 그런 사람은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천개혁이나 이런 총선 개혁을 놓고는 좀 정치개혁을 놓고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새누리당이 어떤 이 패러다임을 경제나 공약적으로 좀 전환하기 위해서 저런 백보드판을 교체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경 교체보다는 실제 메시지 관리를 더 해야 되겠죠. 많은 국민들이 그것에 대한 기대를 높여가고 있다는 점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